진짜 아파서 못 마시는 거냐고. 회식은 의무야, 의무. 술 못 마시면 음료수라도 마셔. 정말 아픕니다. 진통제를 먹고 있어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소주 한 잔만 마셔봐. 진짜 아픈지 확인 좀 해보게. 중사님, 정말 약을 먹고 있어서. 아파서 못 마신다고? 그럼 뭐 하러 왔어? 너 같은 애 때문에 여자는 꺼지라고 소리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육해공을 뒤흔드는 세 형제가 동시에 부대에 착륙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그 지옥 같은 이야기 시작됩니다. 2025년 봄 강원도 깊숙한 산골에 자리 잡은 모 군부대의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정서윤 하사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4살의 서윤이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자원 입대한 여군으로 언제나 완벽한 자세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윤이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과 오빠 셋이 모두 고위군간부라는 사실이었죠.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백으로 들어온 여군이라는 낙인이 찍힐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서윤이는 더욱 완벽해지려 애썼습니다. 정서윤 하사, 또 1등이네. 역시 사관학교 출신은 달라. 체력 측정에서 또다시 만점을 기록한 서윤이를 보며 교관이 말했지만 주변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저 여자 너무 튄다. 잘난 척하기는 이라는 속삭임들이 서윤이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특히 같은 소대의 한유진 중사는 서윤이를 노골적으로 싫어했어요. 중대장 앞에서는 웃으며 서윤이 정말 모범적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완전히 달랐죠. 야, 정서윤. 사관학교 나왔다고 우리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통해. 한유진의 차가운 말에 서윤이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반박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훈련병 시절부터 서윤이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꺼지라는 말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자들만의 세계라고 여겨지는 군대에서 여자인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난 후 서윤이는 혼자 무기고에서 총기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K 소총을 완벽하게 분해하고 하나하나 점검하는 모습은 그 누구보다 전문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인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배운 솜씨였거든요. 정서윤 또 여기 있네. 박상사와 김중사, 이 하사가 무기고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표정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어요. 역시 사관학교 여자는 튀는 법이야. 이 시간에도 혼자 뭐 하는 거야? 박상사의 말에 서윤이는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총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 잘난 머리로 우리 야식이라도 좀 시켜보지 그래. 배고프거든. 김중사가 비웃듯 말하자 다른 이들이 킥킥 웃었어요. 서윤이의 뺨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말 안 해? 역시 여자들은 예의가 없어. 상급자가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이 하사의 말이 떨어지자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서윤이는 총기를 완벽하게 조립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뭐, 주의하겠다고? 야, 정서윤. 너 진짜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지? 박상사가 한 걸음 다가오자 서윤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 봐. 쫄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네. 그러면서 훈련 때는 왜 그렇게 설쳐댔어?
여자 주제에 우리보다 잘한다고 뽐내더니만. 상급자들의 조롱이 계속되자 서윤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자, 이제 됐고. 정서윤, 내일부터는 이런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지 마. 여자가 밤늦게 뭐 하는 거야? 박 상사의 말에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급자들이 나간 후 서윤이는 혼자 남겨진 무기고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완벽하게 정비된 K 소총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할까? 그날 밤 서윤이는 침상에 누워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오빠들의 연락처가 화면에 떠올랐지만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한계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정서윤, 넌 정말 강하구나. 서윤이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적어도 아직은.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유진 중사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서윤이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여군들 참 건방져졌어. 예전에는 그래도 겸손했는데 동료들이 웃어넘기려 해도 한유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윤이가 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역시 빽이 있으니까라고 비아냥댔고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여자가 그렇지 뭐 여자라서 그래라며 조롱했습니다. 서윤이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어깨에 입은 부상 때문에 며칠간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그마저도 꾀병 부린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군의관이 진단서를 써줘도 한유진은 믿지 않는 척했습니다. 아, 정말? 어깨가 아파? 그럼 오늘 회식 때는 못 나오겠네? 금요일 저녁 소대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윤이는 부상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했지만 한유진은 끝까지 참석하라고 강요했어요. 회식은 의무야, 의무. 술 못 마시면 음료수라도 마셔. 결국 서윤이는 어깨에 파스를 붙인 채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부대 근처 작은 술집에서 열린 회식에는 소대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서윤. 너 진짜 아파서 못 마시는 거야? 아니면 핑계야? 서윤이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말 아픕니다. 진통제를 먹고 있어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소주 한 잔만 마셔봐. 진짜 아픈지 확인 좀 해보게. 다른 동료들이 그만해라라고 말렸지만 한유진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회식 자리에서 혼자만 음료수 마시고 앉아있으면 분위기 깨지잖아. 서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하는 눈빛을, 어떤 이들은 불편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정말 약을 먹고 있어서. 서윤이가 다시 설명하려 하자 한유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파서 못 마신다고? 그럼 뭐하러 왔어? 술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까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여자는 꺼져라. 남자 군인 세계에 끼지 마. 한유진의 목소리가 술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술잔을 들던 병사들도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서윤이가 조용히 말하고 술집을 나서자
뒤에서 한유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봐, 역시 여자는 안 돼. 조금만 세게 말하면 도망가 버리네. 밖으로 나온 서윤이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깨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부대로 돌아온 서윤이는 침상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엄마가 걱정할 것이 뻔했거든요. 대신 둘째 오빠 현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서윤이. 서윤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구나. 현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동시에 예리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눈치챘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냥.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의 침묵 후 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윤아, 누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오빠 나.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오빠가 다 들어줄게. 그날 밤 서윤이는 처음으로 오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훈련병 시절부터 계속된 괴롭힘, 오늘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의 모욕, 그리고 여자는 꺼져라는 그 말까지. 전화기 너머 현우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서윤아,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오빠가 해결해 줄게.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기상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는 어젯밤 현우와의 통화를 떠올리며 복잡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빠가 뭔가 해결해 준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침 점호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소리였어요. 그런데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야?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어요. 부대 상공에 거대한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군용 헬기였는데 평소 이 부대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저건 작전사령부 소속 헬기 아니야? 한 선임이 중얼거렸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헬기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해병대 소속 상륙 헬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서는 공군 수송기까지 접근하고 있었어요.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산골 부대에 갑자기 세 군의 항공기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이게 뭔 일이야? 훈련도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사단 점검인가? 병사들의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부대장실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간부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오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헬기가 부대 헬기장에 착륙했습니다. 거대한 바람과 먼지가 일어나며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헬기 문이 열리자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저분 계급장 봐. 소장이야.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별 2개가 반짝이는 소장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태우 육군 소장이었어요. 곧이어 두 번째 헬기도 착륙했습니다. 해병대 소속 헬기에서 내린 것은 별 하나를 단 준장이었어요. 정현우 해병대 준장, 서윤이의 둘째 오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군 수송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거기서도 한 명의 군인이 내렸어요. 독수리 계급장을 단 정지우 공군 대령이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세 형제가 나란히 섰을 때 그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육군 소장, 해병대 준장, 공군 대령. 서로 다른 군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삼형제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부대장이 황급히 달려와 격려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정태우 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정서윤 하사 어디 계십니까? 부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갑자기 웬 하사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서윤 하사요? 그게 무슨... 빨리 모셔오십시오. 정현우 준장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부대장은 급히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정서윤 하사 당장 모셔와. 그 순간 멀리서 서윤이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빠들을 본 서윤이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주변 병사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 하사가 뭐길래 저런 고위 간부들이... 설마 정서윤 하사 집안이... 정지우 대령이 서윤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젯밤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부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무슨 일인지... 정태우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이 부대에서 여군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이 있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즉시 관련자들을 소집하십시오. 부대장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일개 하사를 위해 3군의 고위 간부들이 동시에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군 역사상 전례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한유진 중사와 관련 간부들을 회의실로 소집하십시오. 정현우 준장의 명령에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즉시 소집하겠습니다. 부대 전체가 술렁였어요. 평범한 여군 하사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오빠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오빠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정태우 소장의 차가운 눈빛을 본 순간 서윤이는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회의실로 향하는 간부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곧 벌어질 일을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비상 소집된 하사관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간부들끼리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던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달랐어요. 중앙에 놓인 긴 테이블 한쪽에는 서윤이와 한유진 중사, 그리고 소대장과 대대장이 경직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유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침부터 갑자기 벌어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젯밤 회식에서 했던 말들이 설마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유진 중사님, 무슨 일인지 아세요? 소대장이 조용히 물었지만 한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정태우 육군 소장이었어요. 키 180cm가 넘는 장신에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 그리고 별 2개가 반짝이는 어깨를 보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경례. 이어서 정현우 해병대 준장이 들어왔어요. 해병대 특유의 강인한 인상과 함께 냉정한 눈빛이 회의실을 훑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우 공군 대령까지 입장하자 작은 회의실이 갑자기 위압적인 공간으로 변했어요. 세 형제가 테이블 맞은편에 나란히 앉자 한유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정태우 소장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성차별적 발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군 기강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대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회식 자리에서 여자는 꺼져라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정현우 준장의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유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그냥 분위기상. 한유진이 변명하려 하자 정지우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분위기상? 군대는 분위기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계급과 규율로 움직이는 곳이죠. 정태우 소장이 서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서윤 하사, 어제 있었던 일을 정확히 말해 보십시오. 서윤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제 소대 회식에서 어깨 부상으로 인해 음주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유진 중사님께서는 계속 술을 강요하셨고 제가 거절하자 여자는 꺼져라, 남자 군인 세계에 끼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죽음처럼 조용해졌어요. 한유진은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준장이 한유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군대는 계급이 아니라 인격으로 지휘하는 곳입니다. 여동생이 아니라 정서윤 하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준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한유진이 급하게 변명하려 하자 정지우 대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부대 상공에 뜬 항공기들 그냥 보여주기가 아닙니다. 다 보고받고 왔습니다. 대대장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보고라니요? 이 부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성차별적 언행에 대한 모든 보고서 말입니다. 정태우 소장이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한유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한유진 중사, 당신이 지난 몇 달간 정서윤 하사에게 한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잘난 척한다. 여자 주제에 쫄보 등등. 한유진은 당황했어요. 그냥 분위기상 농담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농담? 정태우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 농담 하나로 오늘 당신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대대장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소장님, 모든 책임은 제가. 부대 내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정태우가 냉정히 잘랐습니다. 정서윤 하사를 향해 여자는 꺼져라고 말한 순간 당신 부대는 군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유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서윤이에게 소리쳤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 오빠들이 장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한유진은 흥분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 오빠들이 장군이라면 난 군복 벗는다. 정현우 준장이 천천히 일어나 한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말 지금 녹취됐습니다. 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 진짜 벗게 될 겁니다. 소대장과 대대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일개 중사가 장성급 간부들 앞에서 저런 망언을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정지우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유진 중사, 당신은 지금 군 기강문란, 성차별적 언행, 그리고 상급자 모독까지 저질렀습니다. 한유진은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태우 소장이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즉시 군법회의에 회부하겠습니다. 한유진의 망언이 터진 후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대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어요.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대대장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정태우 소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대대장,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게. 대대장은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부대 내에서 여군에 대한 차별적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준장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정서윤 하사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보고는, 그럼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대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인정해버린 셈이었습니다. 정지우 대령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지난 3개월간 이 부대에서 일어난 성차별 관련 사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총 15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제대로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소대장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15건이나 됩니까? 대부분 사소한 일이라며 무마되었습니다. 그중 10건이 정서윤 하사 관련이고 나머지 5건은 다른 여군들 관련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묻혀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정태우 소장이 대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대장,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몰랐다고요? 정현우 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작년 12월 여군 김상의 일병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을 때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일은 흔한 일이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죠. 그때는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소한 일? 정지우 대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군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 사소한 일입니까? 대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대응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유진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 겁니까? 오빠들이 높은 계급이라고 이렇게 특별 대우 받는 게 맞습니까? 한유진의 말에 정태우 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특별 대우라고 했습니까? 네. 이건 명백한 특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만약 정서윤 하사가 일반 집안 출신이었다면 당신은 계속 그런 식으로 괴롭혔을 겁니까? 한유진은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뒷배가 없는 여군이라면 계속 여자는 꺼져라고 말했을 겁니까? 그건 정현우 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상대가 만만해 보이면 괴롭히고 무서우면 꼬리를 내리는 전형적인 가해자입니다. 한유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지우 대령이 답했습니다. 한유진 중사는 즉시 구속 조치됩니다. 성차별적 언행, 부하 괴롭힘, 상급자 모독 등의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대는 전면적인 감사를 받게 됩니다. 정태우 소장의 말에 대대장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대대장, 당신도 지휘 소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장님, 한 번만 기회는 이미 충분히 있었습니다. 15건의 신고를 무시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때 서윤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윤이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 같은 여군들이 더 이상 여자는 꺼져라는 말을 듣지 않고 당당히 군복을 입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유진은 서윤이의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정태우 소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유진 중사는 즉시 영창 조치 후 군법회의 회부 대대장은 지휘 소홀 책임으로 보직 해임, 그리고 이 부대는 성인지 교육 전면 재실시 조치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유진을 연행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의실에서 나온 서윤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유진이 헌병들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함께 묘한 허탈감도 느꼈어요. 오랫동안 참아온 고통이 해결되긴 했지만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대 밖으로 나온 서윤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 오빠들이었습니다. 정태우, 정현우, 정지우가 나란히 서서 여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윤아, 이제 그만하자. 정태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오빠? 군대 그만둬. 이런 더러운 곳에서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어. 정현우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서윤아. 우리가 다른 좋은 자리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아니면 해외 유학도 보내줄 수 있고. 정지우까지 나서자 서윤이는 당황했어요. 오빠들 갑자기 왜 이래? 문제는 해결됐잖아. 해결됐다고? 서윤아,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정태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한유진 같은 놈들이 한둘이겠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야. 그때 갑자기 부대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의 병사들이 뛰어나오더니 서윤이를 발견하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정서윤 하사다. 진짜 오빠들이 다 장군이었구나. 와, 대박. 완전 금수저네. 그럼 그렇지.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어.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서윤이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와, 서윤아. 이제 너는 정서윤이 아니라 장군의 여동생이 됐어. 정현우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내가 뭘 해도 사람들은 백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야. 정지우의 말에 서윤이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서윤 하사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서윤이가 돌아봤습니다. 김민지 일병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지야, 왜 울어? 저도 사실 한유진 중사한테 괴롭힘 당했거든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김민지의 고백에 서윤이가 놀랐어요. 뭐라고? 여자는 군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빨리 결혼해서 나가라고. 매일 들었어요. 그때 또 다른 여군이 다가왔습니다. 이소영 상병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사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소영이 너도? 서윤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여군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사님, 저희는 하사님처럼 용감하지 못해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김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하사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희도 희망이 생겼어요. 이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여군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윤이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자신의 싸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른 여군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태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윤아, 그래도 너무 힘들 거야. 앞으로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빠. 이제야 알겠어. 뭘?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서윤이가 김민지와 이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군대 안에 누군가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 먼저 용기를 내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정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빠 만약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민지나 소영이는 나 다음에 들어올 여군들은 서윤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한유진 같은 사람들은 또 나타날 거고 그들은 또 똑같은 고통을 겪을 거야. 하지만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할 필요는 없어. 정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오빠. 나는 할 수 있어. 서윤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빠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도 싸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김민지가 서윤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사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맞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소영도 힘을 보탰습니다. 서윤이는 비로소 확신했어요. 자신이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이에요. 오빠들 고마워. 하지만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새 오빠들이 침묵했어요. 여동생의 의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윤이는 다시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민지와 이소영,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여군들이 함께였습니다. 서윤이가 부대로 돌아간 지 일주일 후 한유진 중사의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육군본부 군법회의실은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관련 인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사건이 전군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클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한유진은 수갑을 찬 채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불안한 표정만 남아 있었어요. 변호사는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변호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피고 한유진 중사에 대한 군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군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는 성차별적 언행, 집단 따돌림, 음주회식 강요, 그리고 상급자 모독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나하나가 모두 군법상 중대한 범죄였거든요. 증인 정서윤 하사,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서윤이가 당당한 걸음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증인은 피고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검찰관의 질문에 서윤이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와 한유진 중사는 같은 부대 소속으로 그는 제 직속 상급자였습니다. 그럼 피고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서윤이는 침착하게 증언을 시작했어요. 훈련병 시절부터 지속된 괴롭힘, 일상적인 성차별 발언들, 그리고 마지막 회식에서 있었던 여자는 꺼져라는 모욕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진술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언론사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모두 사실입니까? 네, 모두 사실입니다. 서윤이의 단호한 답변에 한유진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때 갑자기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정태우 소장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 정태우 소장,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정태우가 증언대에 서자 한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증인께서는 이 사건에 어떤 입장으로 관여하게 되었습니까? 검찰관의 질문에 정태우가 답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오빠가 아니라 육군 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군에서 성차별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군 전체의 품격과 기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태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만약 이런 일들이 계속 묵인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것입니다. 한유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명백히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군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각합니다. 증인의 진술을 계속하십시오. 정태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 한유진 중사는 단순히 한 개인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군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여자는 꺼져라고 말한 것은 대한민국 군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군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감동의 물결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민지와 이소영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들도 한유진으로부터 비슷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는 저에게도 여자는 빨리 결혼해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지의 증언에 이어 이소영도 말했어요. 훈련 때마다 여자라서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우 모욕적이었습니다. 한유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와 증언이 너무 명백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유진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피고 할 말이 있습니까? 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서윤 하사님과 다른 여군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버렸거든요. 군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한유진 중사는 성차별적 언행과 집단 따돌림, 상급자 모독 등의 죄로 강제전역 및 징역 1년에 처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정군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유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나갔어요. 그의 군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윤이는 법정을 나서며 후련한 마음이었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 명의 군인으로 군법회의가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고 여군들을 위한 상담센터도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어요. 서윤이는 이제 부대 내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장군의 여동생이 아닌 용기 있는 선배로 바라봤어요. 특히 여군들에게는 희망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윤 선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지가 훈련 중에 질문했어요.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내 생각을 먼저 말해봐. 내 판단을 믿어. 서윤이의 격려에 김민지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서윤이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부대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정서윤 하사, 부대장님이 부르십니다. 부대장실에 들어간 서윤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로 부임한 김 대대장이었어요. 전 대대장은 지휘 소홀 책임으로 보직 해임된 후였습니다. 정서윤 하사 앉으십시오. 김 대대장의 표정이 밝았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번 모범 하사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윤이가 놀랐어요. 모범 하사 표창이요? 네. 용기와 사명감으로 군의 품격을 지켜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 대대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부대여군 리더십 강의 담당관으로 임명됩니다. 앞으로 신임 여군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서윤이는 감격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과 같은 상황의 여군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표창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원도 부대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부대원들은 물론이고 지역 언론사 기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정서윤 하사, 그 용기와 사명감으로 군의 품격을 지켜준 바, 이에 모범 하사 표창을 수여합니다. 김 대대장이 표창장을 서윤이에게 전달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중석 뒤쪽에는 민간복을 입은 세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정태우, 정현우, 정지우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박수를 치며 여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축하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서윤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서윤 하사입니다.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2달 전 저는 여자는 꺼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참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여군들을 위해서였어요. 김민지와 이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혼자서 거대한 벽에 맞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서윤이가 오빠들이 앉은 쪽을 바라봤어요. 가족들이 힘이 되어 주었고 동료들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장군의 여동생이 아닙니다. 저는 정서윤, 대한민국 육군 하사입니다. 강당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서윤이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이 끝난 후 서윤이는 오빠들과 함께 부대 밖으로 나왔어요. 서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정태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정현우도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 정지우의 말에 서윤이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오빠들. 하지만 이제는 정말 괜찮아.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서윤이는 혼자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갔어요. 강원도의 아름다운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김민지로부터였습니다. 선배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곧이어 이소영의 문자도 왔어요. 내일부터 신임여군 교육 잘 부탁드려요. 선배가 있어서 든든해요. 서윤이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서윤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테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부대에는 새로운 여군들이 입대했어요. 서윤이는 그들의 첫 번째 교관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관 정서윤 하사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서윤이는 장군의 동생이 아닌 정서윤 그 자체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가해자였습니다. 반면 서윤이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줬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어서는 것.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 서윤이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 보아요.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세요.